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7월 31일 수요일 새벽 여긴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7장을 나갔죠. 근데 이제 얼마 못 나갔어요. 이게 그 왕궁을 짓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자기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짓는 이런 건축 또 건설 하는 거, 또 어디를 뭐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설명이 그 자세하게, 완전 자세하진 않지만 자세하게 이 성경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글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쓰고 했으면 그냥 와 닿는데, 우리가 영어는 듣고 쓰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와닿아요.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이해하기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 분도 그럴 거야. 왜냐하면 문장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연결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을 봐도 그게 일단은 단위부터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고,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정립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원문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조금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이 좀 인내심을 갖고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건축,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건물,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이제 이 영어는 자기들이 쓰는 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영어를 우리가 배워온 주어 동사, 뭐 형용사,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문장 구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잘 안 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 이어가듯이 이렇게 가면 이해가 빨라질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잊어버리는 속도가 좀 늦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제일 큰 홀을 먼저 지었고, 레바논 숲 홀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기둥홀, 그 컬럼 홀을 지었어. 그 다음에 자기 숙소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장, 사원의 담장처럼 또 자기 왕궁도 담장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돌로다가 석재로 3단을 쌓고, 그 다음에 1단, 그 3단 위에다가는 삼나무로 1단을 쌓고, 빔으로 해서 얹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거기까지 했죠. 근데 자기 숙소를 지으면서 명시한 게 이집트 왕의 딸을 데려다가 이게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정략 결혼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숙소를 별도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 근데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데리고 오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내 백성을
그 이스라엘 이집트로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한 사람도. 근데 그 이집트에서 데려온 정략 결혼을 한 그 여자를 위해서 숙소를 별도로 줘줬다는 거. 다른 그 수많은 자기의 그 첩과 아내들이 있는데 그 사람만 해줬다는 거. 그 사람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의아스럽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여자를 우대했는가 하는 거는 좀 의아스럽다 하는 내용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연이어서 이제 이 거기에 왕궁에 관한 거를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문에 충실해서 그대로 그 저기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보자고요. 자, 오늘은 이 슈렘즈 태스크예요. 슈렘의 임무. 자, 13절인가? 13절부터. 조그만 글씨라서 저도 잘 안 보여서 그래요. 킹 솔로몬, 솔로몬 왕은 sent for a man, 한 남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온 거예요. sent for라고 그러면 불러서 오는 걸 얘기해요.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는 거를 얘기해요. sent for a man named 휴렘, 이름이 휴렘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남자. 근데 그 사람이 콤마가 있어. 그럼 반드시 그 앞에 걸 설명해요. 거기가. 그래서 craftsman, 그 장인이야. 그 사람은 장인, 그러니까 숭령공, 장인, 명장 뭐 이런 craftsman이 living in the city of 이게 또 타이어인가 그래요. 이게 발음이 타이어. 타이어 도성에 사는 장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요거 이제 설명이고, 그는 이 who가 나오면 이제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문장이. 그래서 who was skilled in bronze work. 그는 was skilled야 in bronze work에. 브론즈 work에, 그러니까 그 청동 일에, work이면 그냥 일이잖아요. 청동 작업이지. 청동 작업에 능숙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스킬이 그 형용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skilled야. 근데 이제 was skilled잖아. 그러면 이게 그 보통 동사가 그 과거 해서 과거 분사 이렇게 붙잖아요.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그러지. 그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돼. 그 동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동사에서 또 연결해서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 보면은 과거,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 또 현재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헷갈려. 그게 이제 저기 한문으로 해서 분사라고 쓰잖아요. 근데 분사다 그러면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동사가 과거로 나와서 같이 동사에 붙어서 그러면 형용사야, 이게. 형용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동사가 연거푸 나와서 동사 그 과거가 붙었다. 그럼 과거 분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동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일단은 영어가 약하면 그저 그 동사가 연이어서 붙었다는 거에서 우리가 잘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것보다는 좀 거부감이 일어. 일단 거부감보다도 우리가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냥 그 과거 분사다. 이 동사의 그 과거가 돼서 나왔다. 그러면 그냥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스킬드잖아. 어디야? 여기. 어디냐? 여기. Who was skilled야. 그러니까 능숙했다 이거야, 그냥. 응? 능숙했다. 그러니까 솜씨가 좋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청동 작업에 솜씨가 좋았습니다. 이게 그냥 그래서 솜씨가 좋다 이거예요. 형용사야 그대로. 그래서 his father, 여기도 콤마가 있어. 그럼 그의 아버지를 또 설명하는 거야. his father, 그의 아버지. 그는 was no longer living이야.
더 이상 살지 않아.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는 요게 his father의 was 요게 동사야.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요 who was no longer living을 가로를 쳐버려.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문장이 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요렇게 된다면 그의 아버지는 from 타이어 출신이었다. 근데 이제 요게 연결되는 건데 요게 설명이었다. 그는 그 더 이상 살지 않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는 타이어 출신이었고 and had also been a skilled bronze craftsman이야. 그래서 그도 had been이잖아요. 있어 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skilled bronze 능숙해. 여기도 형용사를 쓴 거야. 이것도. 했었다. 해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론즈, 그러니까 청동 기술자였다. 청동 장인이었다. 솜씨 좋은 청동 장인이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had been이야. 돌아가셨 더 이상은 없는데 돌아가셨을 때까지 쭉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솜씨 좋은. 그러니까 그 일로 해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끝까지 하다가. 그다음에 his mother 또 그의 엄마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was from the tribe of 넵달리. 넵달리 출신이었습니다. 슈렘 was an intelligent. 슈렘은 지식인이었어. 근데 지식인이었고 and experienced 경험이 많았어. 경험자야. 크래프트맨. 그 기술이 풍부한 사람이야. 자, 그는 accepted. 그래서 이제 그는 accepted King Solomon's invitation. 그 솔로몬의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to be. 근데 무슨 어떻게 하는 거냐면 to be in charge of 뭐가 있는 거야. 하게 되는 거예요. in charge of all the bronze work. 그 모든 그 청동 작업에 책임을 맡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to be는 뭐뭐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게 되는 거지. 책임을 in charge of 그러니까 담당하는 거예요. all the bronze 모든 그 청동 작업을. 그래서 슈렘이라는 사람을 이제 초청한 거예요. 인비테이션 여기까지 안 보였네. 그러니까 총 책임자로 우리를 말하면 총 연출자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슈렘을 이제 데려온 거죠. 여기다. He accepted.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King Solomon's invitation. 솔로몬의 초대를 to be in charge of 뭘 담당하게 되는 뭐를 담당해? all the bronze work. 모든 청동 작업을 담당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슈렘이 이제 총 책임자로 이 청동 작업하는데 이제 데려온 거고. 그래서 이제 the two bronze column. 그래서 이제 이 슈렘이 앞으로 이제 계속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두 개의 브론즈 컬럼, 이 두 개의 그 청동 기둥.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필라와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해서 이제 두 개가 똑같은 기둥인데 어떻게 쓰는 건지 구분은 잘 모르겠다. 제가 확실하게. 컬럼이라고 쓰기도 하고 필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필라는 조금 가는 기둥인 것 같고 컬럼은 굵기가 굵은 기둥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 요거는 그 각자가 생각해 보셔서 좀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슈렘은 이제 cast two bronze column 두 개의 그 청동 기둥을 그 캐스트 주조했어요. 캐스트가 우리가 캐스트란 단어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야구에서 이제 캐스트, 캐처 뭐 이렇게 하죠. 캐스트 던지다는 것도 있고 캐처는 이제 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이 캐스트는 주조하는 거예요. 이게 주물하는 거예요. 주물. 우리가 모래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쇳물을 녹여서
그 주형을 띠죠. 이제 그래서 그 주조물을 만들어. 그걸 우리가 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캐스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책을 봤을 때 공부할 때 이 모래로다가 거푸집 모래로다가 집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센 물을 녹여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걸 굳혀서 이제 주조물을 만드는데 형태를 만드는데 항상 의아스러워했어요. 그 책에서 보는데 어떻게 모래가 부서지지 않고 그 센 물을 놓았을 때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지 않아서 책으로 봐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그게. 내가 볼 때는 해보면 깨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돼요. 그래서 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 캐스트야 이게. 그래서 주조했다는 거야. 이게 센 물을 녹여서 보통은 쇠를 그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죠. 그거야 주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치원 각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각각은 이제 두 개에서 각각은 27feet tall에 크기가 27피트고 and 18feet in circumference. 그러니까 둘레는 18피트다. 원주죠, 원주 둘레. 다이아메타는 지름이고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이아메타는 지름이야. 그러니까 반지름 아니고 진짜 통 지름이고 그다음에 서컴퍼런스는 둘레를 얘기해. 이게 원주. 그 이제 이게니까 또 그 둘레에 구하는 공식 이게 또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네.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인가 이렇게 되나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이렇게 크기가 그거고 이제 높이는 길이는 27피트고 또 그 원주는 18피트다. 그래서 그것을 place them 그것을 놨어요. at the entrance of the temple. 성전 입구에다 세워놓은 거지. 성전 입구에다 세웠다. placed니까 놓은 거니까 세워놓은 거지. 세워놓겠죠. 그래서 세워놨다. placed를 우리는 그냥 세워놨다. 그래서 그는 also 그는 또 made two bronze capital. 두 개의 청동 캐피틀도 만들었어. 이 캐피틀은 여기에서는 기둥 머리를 얘기해요. 그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에다가 머리를 얹는 거야. 우리가 기둥 이렇게 보면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실 거야. 기둥 위에 이렇게 큰 용머리 같은 거를 이렇게 얹어 놓은 거. 그걸 따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용머리는. 그래서 이건 그 기둥 머리를 얘기해. 캐피틀이 우리 수도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캐피털 어디의 수도는 어느 나라의 수도는 어디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그 캐피털 똑같아 단어가. 또 자본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기둥머리다. 이치원 각자는 세븐 원 하프. 오늘은 제대로 있습니다. 세븐 원 하프야. 피토리아 그러니까 7.5피트의 크기 높이가 기둥 머리가 그래서 to be placed 그게 왜 하냐 to be placed야 얹혀지기 위해서 on top of the columns 그러니까 to be placed거든. 그러니까 올려 놓아 지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기둥 위에다 기둥 꼭대기에 올려 놓여질 기둥 머리가 각자는 7과 2분의 1이다. 크기가. 더 top of each column 그 기둥의 각 기둥의 꼭대기는 was decorated. 그러니까 장식이 되었어요. with a design 문양으로. 근데 어떤 문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디자인에서 of interwoven은 짜는 거예요. 우분이 짜는 거야. 근데 인터가 붙었어? 그럼 같이 짜는 거야. 섞어 짜는 거야. 인터우분은. 그러니까 우분은 짜는 건데 직물 짜듯이 짜는 거예요. 근데 인터우분은 섞어 짜는 거다. 인터가 붙어서. 근데 그러니까 섞어 짜니까 몇 개가 있어야지.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체인과 쇠사슬과 and two rows 두 줄
뭐의 두 줄이냐면 오브 브론 이게 안 보였네. 이치 컬럼부터 더 탑 오브 이치 컬럼부터 17부터 17부터 더 탑 오브 이치 컬럼 각 기둥의 그 꼭대기는 여기가 주어야 was decorated 장식되었다. with a design 문양으로 어떤 of interwoven chain interwoven 섞어 짠 뭘로 change and two rows 체인과 그 쇠사슬과 두 줄. 근데 두 줄이 뭐야? of bronze 파미그레닛이 석류예요. 이 좀 단어가 길어. 파미그레닛 그 석류의 두 줄, 그 청동 석류 두 줄과 그 다음에 쇠사슬과 이거를 섞어 짰다. 그러니까 꼬았다는 거겠지. 꼬은 문양으로 장식이 됐다. 이게 꼭대기가. 그러면 잠깐만 제가 그 한번 또 그려보죠. 어떻게 되나? 여기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여지네. 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을 만들었어. 그럼 요 위에다는 우두머리 머리를 얹어야 되잖아. 그게 여기 평평해야지. 그러니까 요 가장자리를 아마 이렇게 여기다가 장식을 했다는 걸 거예요. 두 줄로 꼭 이렇게 그 체인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우두머리를 캐피트를 얹어야지. 요거에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런 식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9 머릿속에 이제 그리셔야 돼 자꾸. 더 capitals were shaped 모양이었다. capital은 were shaped 여기도 요 동사가 나왔잖아. shaped야.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은 그 과거 형태로 나오면 무조건 이건 형용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사, 과거 분사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보어로서. 그러니까 문장을 도와주는 거죠. 이쁘게 꾸미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형용사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 그래서 캐피탈 그 우두머리 머리들 두 개니까 이제 s가 붙을 거죠. 그래서 기둥머리는 워셋 모양이었습니다. like lilies 그 백합과 같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약간 모양이었고 6피토리아 그러니까 6피트야 크기가 높이가 그 6피트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게 6피트면은 그 6피트가 아마 제가 어제 계산해 봤는데 183cm 정도 돼요. 엄청 큰 거야. 그 머리만 해도 여기인데 6피트고 높이가 크기가 그리고 또 워 플레이스 그것이 이제 6피트인데 요게 릴리를 이제 6피트고 또 워 플레이스드야. 요게 이제 캐피탈즈 워 플레이스 똑같은 거야. 워 쉐이프드 워 플레이스드야. 동격이야. 그 백합 같은 모양이며 근데 6피트다. 높이가 크기가 그 다음에 이게 얹혀지는 거야. 놓여지는 거야. on a rounded section. 그 둥근 부분에 놓여지는 거야. 근데 그 둥근 부분 뭐냐? Which was above the chain design. 그게 그 체인 디자인 그 아까 그 문양 있잖아요. 체인하고 그 다음에 그 석류 두 줄이잖아. 석류 두 줄로 이렇게 꼬아면 그 문양 위에 얹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문양 있는데 문양 위에다 여기 어버브잖아요. 어버브 만약에 그 위에다 얹었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 위에다 했다면. 그러니까 옆에가 맞는 거지. 어버브니까 이 평평한 라운드 부분에는 안 하고 요 문양한 그 윗부분에다 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리면은
다 이해가 돼. 거기에 얹었다. 그 문양 위에. 데오러, 그래서 데오러 200 파미그라니트 in 2 rows. 그래서 두 줄에 그 200개의 석류가 있었어. around each capital. 그 돌머리, 아니 돌머리 기둥머리. 기둥머리 주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기둥머리 주위에 200개의 그 밑에, 기둥머리 밑에 이렇게 200개의 그 석류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있었지. 멀리서, 우리가 이제 높으니까 멀리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기둥머리 머리만 해도 그 2m, 그 1.8m가 되니까 크잖아요. 기둥도 또 뭐 엄청 크고 27피트고, 그러니까 멀리서도 아마 그 문양도 크게 했을 거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아마 웅장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 원문 그대로 이 해석을 하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 다음에 휴렘은 placed these two bronze columns. 휴렘은 placed these, 이 두 개의 브론즈 그 청동 기둥을 in front of, 몸 앞에 the entrance of the temple. 그 성전 입구 앞에다가 세웠다. 놓았다 하니까 세웠다. 더 원, 하나는 더 원, 하나는 on the south side, 남쪽에 하나, 사이드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남쪽에 그 하나는 was named, 이름 져졌어. 제친이라고, 이름이 져졌고, and the one on the north, 북쪽에 있는 것은 was named 보아즈, 이름이 보아즈였다. 그 이름을 이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일부러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연상 해보시라고. 더 릴리 쉐입, 더 릴리 쉐입드 브론즈 캐피털, 요까지가 주어예요. 요 아까 바가 있지, 그러니까 연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모양에 그 백합 모양 청동 머리는 were on top of the column. 원이야. 있는 거 위에 있는 거예요. top of the column. 죄송합니다. 속에서 막 안 돼서. 그 기둥 꼭대기에 놓여졌다. 이죠. 있습니다. 하니까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and so 더워, 그 일은 on the columns, 기둥의 작업은 was complete. 여기도 마찬가지야. complete잖아. complete,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다. 형용사를 쓴 거야. 다 동사잖아. 동사가 갖다 과거 분사를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질 거 없어. 그냥 이렇게 was, 이게 was잖아. 동사잖아요. 근데 이건 동사가 아니다. 형용사다. 그래서 분사로 만들어서 과거 분사로 만들어서 형용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라는 거는 잊어버리면 돼. 그냥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완성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읽으면, 제대로 잘 해석을 하면 아름다운 문장, 우리가 그 스토리가 이 연상이 되는 거고, 이걸 원문을 그 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이상한 문장이 돼버려, 이상한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심하게 해보자는 거지. 더 브론즈 탱크, 이제 청동 용기. 탱크니까, 탱크는 큰 용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라고 그러지, 용기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갖다 담아준다거나 이런 건 다 컨테이너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컨테이너라고 그러면 우리 영어를 안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컨테이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지는 게, 뭐 물건을 수출입할 때 큰 물건 실어서 나르는 거 배에다가, 그걸 컨테이너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컨테이너지만 우리가 이게 물건을 담아두는 거, 이 조그만 것도 컨테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탱크는 또 다르지. 탱크는 엄청 큰 거야, 이제. 그걸 탱크라고 그러고. 슈렘은 made a round tank of bronze. 청동으로 그 둥근 탱크를 탱크라고 합시다. 그냥 용기를. 탱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둥근 탱크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 설명에 저 컴마가 있으니까 7.5 feet deep, 깊이가 7과 2분의 1 피트고, 그리고 15 feet in diameter, 그 지름이 15피트고, 또 and 45 feet in circumference, 그러니까 둘레는 45피트야.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7과 2분의 1 피트면 6피트가 180대니까 이게 7과 2분의 1 피트면 2m가 넘을 거야, 아마. 2m 넘죠. 이 깊이가 2m가 넘는 거야. 그리고 15피트야, 다이아메타가. 그리고 둘레가 45피트.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all around the outer edge, all around에 온 사방에, 온 주위야. 더 outer, 바깥, outer edge야. 바깥 끝이고, 거기에 또 of the rim, 이 림은 테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는 우리와 말이 반대로 나가니까 all around the outer edge야. 그러면 바깥쪽에 로 둥근 사방이 그 테두리에, 그 다음에 탱크에, 요까지가 탱크까지가 주어예요. 근데 워가 동사야. 워 투 로우 브론즈 고드. 그 주위, 그 테두리에, 탱크의 테두리 그 바깥쪽 주위로 삥 둘러서, 이런 말이에요. 삥 둘러서 두 줄의 브론즈 고드가 있었다. 고드가 어제 나왔잖아요. 박과 식물이라고. 호박과 같은 박. 그게 이제 박을 갖다가 두 줄로 문양을 놓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설명이야. 그것은 이 had been cast. 이 탱크가 had been cast야. 그러니까 주조된 거야, 이것도. 철판을 이게 삥해서 녹여서 그런 게 아니고 주조했다는 거야. 또 쇳물을 녹여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지. 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을 만들었다는 거야. 엄청 큰 틀은 더 커지지. 그 속에 그 쇳물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had been cast야.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be는 상태가 있다는 거야. 그것만 아시면 돼. had been cast. 주조되었다. all in one piece. 모두가 one piece로 만든 한 몸체로. 글쎄, with the rest of the tank. 나머지 탱크의 나머지 부분과 같이 한 몸체로 만들어졌다, 이거야. 이런 문양 이런 거 덤체 한 채로, 한 몸체로. 그러니까 이어 붙인 게 아니고 한 번에 몸체에 그냥 붙어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어 붙인 게 아니고 한 번에 주조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which had been cast all in one piece, 한 몸체로, 모두가 한 몸체로, with the rest of the tank. 탱크의 나머지 것들과 같이. 그래서 더 탱크는 rested on the back. 탱크가 rest, 요게 rest가 동사야. rest on the back. 등에 얹혀졌다. 뭐에? of 12 브론즈 불. 12마리의 황소의 등 위에 얹혀졌다, 이거예요. 근데 불이 뭐냐면 that faced outward. 그 얼굴을 바깥으로 향한 그 황소. 그래서 three facing in each direction이야.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12마리에 얹어졌다 그랬잖아요. 3마리씩 facing in each direction이야. 각 방향으로 향해서. 얼굴을 각 방향으로 향한 거야. 한번 좀 더 그려봅시다. 아까 그린 거하고 연결돼서 또 했네.
자, 이렇게 이제 보세요. 탱크가 이걸 탱크를 크게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거야, 이 판을. 그다음에 이게 황소들이야. 황소들이 앞을 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12마리가 등을 대고 있는 이 등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황소들이 이제 각 방향으로 세 마리씩 이렇게 쥐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the side of the the size of the tank 그 사이즈야. 그 요게 이제 그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삥 둘러서 있지만 그 하나로 본 게 아니네. 여러서 of the 탱크의 그 옆면은 were 3 inches thick. 두께가 3인치였다. 크니까 두께도 그 3인치가 되는 거죠. 3인치니까 1인치가 1.54cm잖아요. 그러니까 8cm 정도 되는 거지, 두께가. 엄청 두꺼운 거죠. 8cm면 쇠로. 그래서 its rim 그곳에 테두리는 그러니까 위에 테두리가 있는 거지. 맨 위에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맨 위에 그 림에 its rim 그곳의 테두리는 was like 뭐가 같았어요. The rim of 컵의 테두리와 같았다. 우리가 컵이 제 컵이 있네. 이 컵이잖아. 이 테두리, 컵이 이렇게 우리가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테두리가 바깥을 향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제 설명이 보면 its rim was like a rim of cup. 컵의 테두리와 같았다. 어떻게? curving outward like the petals. 그 petal이 그 꽃잎이에요. of lily. 백합의 꽃잎처럼 밖으로 꺾여서 굽어서 이렇게 이 바깥으로 꺾어져야 이렇게 혀야 맛이가 좋잖아요. 자, 이 커피예요. 이 커피.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곡선이 졌다. 커빙 꺾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탱크도. 그래서 그 탱크는 held about 그러니까 held는 붙잡는 거잖아요. 붙드는 거야. held가 잡는 거야. hold 과거로 썼죠.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았습니다. about 10,000 gallon. 10,000 gallon을 담았다 이거예요. 이 10,000 gallon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갤론으로 참 이해가 안 되시잖아. 우리는 갤론을 안 썼으니까 1갤론이 한 3.76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거는 4리터가 조금 안 돼. 아마 3.76리터일 거예요. 그 1갤론이. 그러면 4리터로 잡는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수통 20리터짜리는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1갤론이 한 4리터 되니까 그러면 20리터는 한 5, 4, 20 5갤론 되잖아요. 5갤론 5로 나누면 2,000이야. 만을 5로 나누면 2,000이잖아요. 그러면 2,000통이라는 얘기야. 20리터짜리가 2,000통이 들어간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아마 이걸 갖다가 식수통으로 이렇게 만든 건가 봐. 이게 무슨 용도라고는 안 써 있었죠. 그렇죠? 무슨 용도라고는 안 써 있어. 근데 이게 아마도 이 탱크는 식수를 담아두기 위한 저장 탱크였나 싶다. 그죠? 옛날에 그 휘발유를 저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아마 식수로 다 쓰기 위해서 이 탱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리터짜리 그 통이 2,000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물을 저장한 거죠. 왕궁에서 그 물을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우리가 그 현재 생활하는 거나 거의 똑같다. 건물 짓는 거나 또 모든 그 하는 게 지금 아까 데코레이션 하는 거, 성전도 데코레이션 하는 거 다 보셨잖아. 지금하고 다른 게 없어.
지금이 문명이 발달했을 뿐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그러한 그 기술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지. 이 보면서 정말 이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우리가 암만 잘났다고 떠들어도 옛날 하나님이 그 시절에 그 했던 거가 어? 지금도 변함이 없다. 과학이 조금 발달했을 뿐이지 그때 당시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못 나갔어요. 이건 제가 일부러 많이 안 나가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이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걸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지. 아니,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 과학이 지금 암만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재밌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화내지 말고 참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내일 뵙겠습니다.